100만원으로 1억을 버는 방법 간단합니다. 바로 1억을 가진 사람처럼 투자하면 됩니다. 레버리지와 복리의 마법을 활용해서 1억은 쉽게 벌 수 있다고 하는 수많은 광고들 많이 보셨죠? 레버리지와 복리는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꿀잠자 지금 시작합니다. (100만원으로 1억을 버는 방법) 간단합니다. 바로 1억을 가진 사람처럼 투자하면 됩니다. 선물 거래 광고의 일부인데요.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100만원으로 1억을 가진 사람처럼 투자한다는 말은 100배의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된다는 말인데요. 그리고 복리의 마법이라는 말 또한 많이 들어보셨죠? 복리의 마법, 레버리지, 이 두 단어가 선물 매매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핵심 단어들인 것은 맞아요. 자본금 100만원으로 시작해서 하루 1%씩만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다면 1년 뒤에는 무려 원금의 3778%인 3778만원이 됩니다. 단위로 계산하면 365%인데 무려 거기에 10배가 넘는 수익이 나옵니다. 게다가 레버리지까지 사용한다? 10배만 사용한다면 3억 3천만원이 넘어버립니다. 원금의 무려 3000배가 넘는 수익을 단 1년 만에 만들 수 있는 거죠. 차트 분석을 통해서 꾸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얼마나 달콤한 개념들인가요? 하루 1%?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100만원으로 1억을 단 며칠 만에 만들었다는 매매 기법을 인증하고 홍보하는 영상은 많이 있지만 그렇게 100배로 만든 1억을 다시 100억으로 만든 인증이나 홍보 영상 보신 적 있나요? 물론 선물 매매로 100억 원을 번 사람이 없느냐? 있죠. 하지만 정말 그렇게 쉽게 단 며칠 만에 할 수 있는 일이냐? 그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 영상들이 진실이냐 조작이냐를 따지자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100배라는 수익을 내려면 엄청난 리스크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낮은 리스크로 100배를 벌었다면 왜 100만원으로 1억만 만들고 말겠어요? 그 1억으로 다시 100억 만들지. 지난 영상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51%의 수익을 올렸던 전략이 2.5배의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청산당하는 전략으로 바뀌는 이런 모습 보여드렸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복리의 마법, 아니 복리의 저주 때문입니다. 수익 곡선을 보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산이 증가했지만 역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산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복리의 마법이라는 매력적인 개념의 이면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숨어 있습니다. 복리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매번 자산의 일정 비율을 베팅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힘들게 수익을 얻어서 자본금이 커진 상황에서는 단 몇 번 만에 큰 금액을 잃는 위험이 생기게 되고 자산이 한번 줄어들게 되면 베팅금이 줄어서 쉽게 회복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경제학의 기본 개념 중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이론을 투자에 대입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돈이 늘어날수록 그에 비례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60%의 확률로 돈이 2배가 되고 40%의 확률로 원금을 모두 잃는 도박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이 10만원이 있다면 몇 번이고 풀베팅해서 원금을 불려나가기를 계속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불려나간 원금이 10억이 됐을 때도 동일한 베팅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자산이 0원이 되거나 20억이 되는 도박을 과연 하실까요? 0원이 될 때의 고통은 10억 원이 20억 원이 될 때의 만족감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입니다. 여러분이 투자를 해서 원금은 점점 늘어날 때 이에 비례해서 베팅 금액은 점점 커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원금이 점점 줄어든다고 해서 베팅 금액을 점점 줄여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결국 행복하기 위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지 고통과 행복 사이에서 도박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작정 작은 돈을 일정하게 베팅해서 리스크를 줄이면 될까요?
그것은 아니죠. 여러분의 초기 자본금을 초기 자본금 칸에 기록합니다. 저는 $10,000로 설정하겠습니다. 오더 사이즈를 맞추어서 오더 사이즈를 설정합니다. 현재 250%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전략 테스터에서 여러분이 주의 깊게 봐야 할 곳은 이곳 최대 손실폭입니다. MDD라고도 하죠. $61,521, 96.7%라고 나옵니다. 이 중에 여러분은 이제 비율은 보지 않으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입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이 $10,000, 약 1,3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어느 시점엔가 $61,521, 약 8천만 원의 손실이 최대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손실금인 8천만 원을 감당하고 전략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감당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손실금은 얼마인가요?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최대 손실금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손실금을 자본금보다는 작게 설정해야 합니다. 성향에 따라서 50%로 설정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전략에 투입한 초기 자본금만큼은 다 날려도 감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손실금은 $10,000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100%가 아니라 $10,000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손실금은 심리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고 한번 정한 최대 손실금은 감당하고 전략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채널 이름처럼 꿀잠 잘 수 있는 만큼의 최대 손실금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본 대비 몇 %의 비율로 베팅할 것이 아니라 동일 금액을 베팅할 것이고 처음에는 $10,000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첫 베팅은 $10,000의 2.5배인 $25,000를 베팅했을 것입니다. 이곳에 자기 자본 퍼센티지를 금액으로 바꾸시고 금액을 $25,000로 변경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초기에 동일한 금액인 $25,000를 베팅했는데도 훨씬 작아진 변동성이 눈에 띄시나요? $57,329, 573%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만족하시나요? 최대 손실폭은 거듭 말씀드렸듯이 자신이 감당 가능한 금액인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21,860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최대 손실폭과 동일한 상황을 전략 시작과 동시에 마주친다고 하더라도 전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정하기 때문에 최대 손실폭인 $21,860라는 리스크는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약 절반, 즉 $10,000 정도로 최대 손실폭을 낮추기 위해서 오더 사이즈를 $12,000로 설정하겠습니다. 순이익은 275% 정도로 줄었지만 최대 손실폭은 제가 감당 가능한 $10,000 정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원금이 2배가 되거나 또는 일정 시간이 경과되었을 때는 복리 효과를 누리기 위해 베팅 금액을 변경해 줘야 합니다. 단 그게 너무 짧은 시간이거나 매 거래마다 자산의 일정 비율을 베팅하는 것은 변동성을 과하게 키우고 여러분을 파산시킨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충분히 확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변동성에서도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전략을 중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동매매나 반자동 매매에 뇌동매매는 없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뇌동 운영이 있습니다. 하나의 전략을 잃으면 중지하고 성과가 좋으면 다시 돌리고를 반복하다 보면 손실 구간만 전부 다 얻어맞는 결과로 이어지고 수익이 나는 전략에서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보면 최대 금액에 올라갔을 때 전략이 시작하고 어느 정도 떨어지네? 요 정도 선에서 전략을 멈추고 다시 이만큼 올라가지고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된다면은 쓸데없이 손실 구간만 얻어맞는 꼴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수익이 나는 전략에서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들 이해하셨나요? 오늘의 결론. 첫째,
복리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 베팅 금액을 고정하라. 둘째, 자신이 감당 가능한 최대 손실폭을 퍼센트지가 아닌 금액으로 정한다. 셋째, 최대 손실폭에 맞는 레버리지와 베팅금을 설정한다. 넷째, 최대 손실폭이 되기 전까지는 뚝심 있게 전략을 유지한다. 다섯째, 일정 기간이나 일정 목표금에 도달하면 베팅금을 변경하여 복리 효과를 누린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꿀잠 자요.